여러분, 만약 인생에서 단 하루도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만 있어야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간절했던 시간을 병원 침대 위에서 2달 동안 누워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큰 고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적을 믿게 된 시간,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 유학과정을 밟던 중에 저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과 가족들과 떨어져서 미국에서 혼자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임신 7개월 차 어느 날 갑작스런 출혈과 극심한 진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궁문이 이미 80%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오늘 내일 태어날 것 같다라고. 그때 제 뱃속의 아기는 겨우 740g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난다면 생존 가능성도 불확실하고 혹시라도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아무도 제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의사의 설명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저와 같은 상태로 실려온 산모들 중에 몇 %가 그렇다면 조선을 했나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조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저는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렵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는 조산을 가리키고 있었고 모든 의학적인 설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유 없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상주차까지 버틸 것이다. 이 아이는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다. 그날부터 저는 두려움 대신 버티겠다는 결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 침대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조금만 몸을 움직이더라도 바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침대 위에서 눈과 손가락만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병원은 미국 전역에서 고위험 산모 치료로 가장 유명한 워싱턴 DC에 위치한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의료진과 최첨단 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제가 왜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고 왜 계속 진통이 반복되는지 정확한 원인을 당시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박사과정 마지막 해였고 또 저의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고 저의 연구실은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기라서 다행히 랩실에 제가 직접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침대에서 누운 채 손가락과 눈만으로 박사 논문을 계속 썼고 연구실의 업무도 그대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1시간이면 끝낼 일을 누워서 하다 보니 3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 학교에 병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병가를 내고 공식적으로 제 일을 멈춘다면 그것은 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느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일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그 당시 뱃속에 저의 아이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이 아기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최대한 내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최대한 우리 연구실의 프로젝트를 내 업무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그래야 아기가 태어난 뒤에는 온전히 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줄이라도 더 쓰고 한 페이지라도 더 정리했어요. 그 당시에 누군가가 제게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그리고 두려움보다 책임을 선택하는 것이 그 순간 뱃속에 저의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임신 28주차, 30주차, 그리고 33주차에 3번의 큰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처방은 단 하나였습니다. 출산을 막기 위해 이렇게 24시간 동안 강력한 약을 투여하며 진통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곧바로 심한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숨이 가빠지고 고열이 오르고 끊임없는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온몸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렵기 때문에 약을 맞는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팔과 다리는 제가 긁은 상처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의료진은 이제 정말로 출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기가 바로 태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그 절차와 그 이후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매번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또다시 하루를 버텨냈고 또다시 한 주를 넘겼습니다. 의료진은 제 상황을 보며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냐고. 주차가 지날수록 제 사례는 병원 안에서 점점 더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들은 매일 아침 제 병실을 찾아올 때마다 이 침대 옆에 작은 의료 기록 보드판에 그날의 임신 주차와 일수를 직접 적어주며 그 옆에는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남겨두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병동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제 아이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클 베이비, 기적의 아이.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정상 출산으로 간주되는 36주차까지 임신을 유지했습니다. 의료진이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시간, 36주차. 그 시간까지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2달의 기다림 끝에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모든 위험들을 비켜가듯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의사들이 제게 건넸던 모든 숫자와 확률들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아이가 그때 제가 처음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740g이었던 아이입니다.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2.5kg였어요. 처음 안아보았을 땐 정말 조심스럽게 숨을 참고 안아야 할 만큼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 안에는 그 2달 동안 저와 함께 버텨낸 단단한 생명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저는 매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숨쉬는 소리 하나에도, 손을 꼼지락거리는 모습 하나에도 우리가 같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 아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잘 먹고, 잘 웃고, 잘 뛰어다니며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걱정하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깔깔 웃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그 하루를 더 버티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이 아이의 지금 웃음은 그때 병원 침대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시간의 결과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기적은 오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2달 동안 침대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논문을 쓰고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시간을 버티며 저는 사람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번째로,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적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틴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매일이 불안했지만, 매 초가 불안했지만 한 주 한 주를 넘기며 결국 36주차까지 도달했을 때 저는 기적이 바로 그런 제가 하루하루를 버텨낸 가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잠식될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붙잡을 것인가 저는 걱정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책임을 다하려 했던 그 선택들이 결국 저와 아이를 지켜내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학업이 너무 버겁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분명한 진실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지만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학적 수치는 여전히 위험을 가리키고 있었고 하루하루는 똑같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질문들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시간이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기적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를 묵묵하게 버텨내는 것. 그리고 그 버텨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가장 약한 자리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강해지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